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복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그 신호 시스템, 오펜하임 그 책인 신호 시스템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챕터 1, 이제 신호와 시스템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제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보니까 그 이제 연속 신호와 그 다음에 이산 신호, 요 이제 이 주기에 대해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조금 다시 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연속 신호하고 이산 신호는 이제 그 같은 듯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요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주기가 요 12분의 1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그 오메가 이제 각 진동수는 2파이 F죠, 이제. 그래서 12분의 1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파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요 12분의 1의 2파이, 요게 이제 그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진동수. 요 F는 그냥 진동수.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이제.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그 이제 파이썬이나 매트랩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연속 신호에 맞춰 가지고 이산 신호를 딱 이렇게 이제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이제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파이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리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맞는 요 샘플링 주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 파이가 이제 그 들어가면은 얘를 이제 파이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파이를 이제 약분해 가지고 이제 그 얘를 이제 저기 이제 유리수로 만들어줘야 그 이제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속 신호와 이제 그 딱딱 떨어지는 이산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요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책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12분의 1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매 주기마다 이제 그 요 n은 12주기마다 이제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 그 시간 주기, 그 이산 주기가 아닌 연속 주기도 이제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12분의 1인 어떤 진동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산 데이터도 이제 데이터를 12개로 이렇게 이제 샘플링 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이제 주기가, 진동수가 31분의 4인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연속 신호는 그냥 그리면 되죠, 이제.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맞는 이제 이산 신호, 그러니까 n이 31개인 이제 이 주기 신호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연속 신호에 이제 곱하기 4배에 된 필요한 이제 그런 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n은 이제 31인데 요 이제 t는 요게 이제 f니까 요거에 이제 역수죠. 이제 t분의 1이 되니까 t는 이제 f분의 1이니까 이제 그 4분의 31이 되는 거죠. 4분의 31은 연속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31 신호인데, 근데 이제 이산 신호를 이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또르륵 하니까 이제 요 4분의 31 주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제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4주기째 되니까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n을 31 주기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연속 신호의 어떤 4주기 지점에서 이제 그 맞아지는 이제 그런 점이 생긴다. 이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이제 영상에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샘플링 간격을 설정할 때 이 파이썬을 해가지고 샘플링 간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수 이제 수를 설정할 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걸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제 요 파이 앞에 이 개수를 이제 10이 아닌 이게 정수가 아닌 이제 이런 숫자로 이렇게 이제 이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맞췄다는 거죠.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겨우 맞췄는데 사실 얘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얼추 비슷하게 이제 맞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파이가 요게 이제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이제 무리수는 이제 이게 딱 이제 이제 이 소수 부분이 이게 이제 딱 떨어지지가 않죠. 이제 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산 신호는 얘는 이제 이게 딱 이제 저기 그 샘플링 주기가 일정하죠. 이제. 일정하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얘를 이제 유리수를 가지고 이제 이 구간을 설정해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매트랩이나 뭐 파이썬이나 다른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 툴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가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사하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렇게 내가 만일에 이제 그 31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31에다가 파이를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파이까지 이제 구간을 설정하는 거죠. 0에서 요 구간을 설정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31개로 나누겠다.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0에서 유리수 구간이 이제 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산 데이터를 이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12분의 1 주기를 이제 12분의 1 여기 이제 요거는 연속 신호 주기고 요거는 이제 이산 신호 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12분의 1로 했을 때 이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걸 했을 때 이제 각 주기마다 이제 이제 연속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이산 신호 샘플링이 이게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다른 4와 31 이제 31분의 4 요걸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내주기째에 이렇게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이 구간을 가지고 뭔가를 설정할 때 내가 이제 이 데이터 개수하고 파일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제 무리수 파일을 약분시켜주는 요런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이제 무리수 파일을 약분해서 샘플 공간을 정하면은 샘플링 주기 n의 데이터의 정수로 떨어지는 샘플링 주기를 찾을 수 있다. 요 얘기를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H바입니다. H바인데, 원래 이제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제 했을 때는 요 플랭크 상수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원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원자가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태양계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 결과를 볼 때 이제 이런 이제 회전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각 이제 진동수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파이 요게 이제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파이가. 그래서 이제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H 상수에다가 이 파이를 나눠 가지고 H 바라는 이제 상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동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진동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제 편해지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무리수 성분을 좀 제거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동수는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주기고 주기분의 1이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F 진동수는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진동수가 되고 이제 각 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게 이제 이제 각 진동수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파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와 이제 그 다음에 연속 신호를 이제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무리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파이썬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수열을 이제 만들죠. 이제 0부터 이제 n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보면은 그 이제 0에서 이제 9.23파이까지 29등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0을 하게 되면 29등분 되고 숫자는 30개가 이제 데이터는 30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0부터 해가지고 이제 30번째까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그 파이썬에 이제 라인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랩에도 이제 라인 스페이스라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문법은 뭐 서로 뭐 똑같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렇게 그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려는 걸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이 각 진동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요 파이라는 무리수가 이제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또 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설계를 하다 보면은 또 파일을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앞에 이제 정수를 이제 그 이 파일로 나눠준 걸로 하면은 우리가 샘플링 구간을 이제 그 어떤 무리수의 어떤 그 성분을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챕터 1 1장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연속 신호의 어떤 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 신호의 어떤 요 주기, 이게 이제 그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이제 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제 책도 찾아보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파이가 이제 이게 이 무리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도 요건 이제 기본이죠. 여기 보면은 요 n분의 m, 요게 이제 이게 무리수가 되면 안 되죠. 무리수가 되면은 요게 이제 이 주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유리수로 바꿔야 되고, 유리수를 바꾸려 그러면은 그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나눠줘야 된다.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샘플링 구간을 이제 설정할 때 이게 이제 그 파이가 이게 개입됐을 때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요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이 앞에다가 이게 뭐 9.23 뭐 9.86 같은 이런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막 노가다 작업을 할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이제 그 정하려는 그 샘플 그 개수에다가 이제 그 저기 파일을 나눠주면은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샘플 개수를 이제 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23 찾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걸 이제 요 찾는 게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이제 저기 어렵게 찾을 필요가 이제 이렇게 이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각 진동수라는 개념을 이제 뭐 도입을 했고,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그 이 파이를 나눠준 이런 이제 그 플랑크 상수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하면은 이제 그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